오늘은 볼륨 구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라던가 지금 이런 것도 뒤쪽에 이렇게 구름이 막 자욱하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때로는 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가운 게 상온으로 나왔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런 구름,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키샷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산업 디자이너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다 보면. 구름은 수증기를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형태고, 또 이 수증기는 물방울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 입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비가 되는 거죠. 비. 그러면 그 빗방울은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을 만큼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그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비다. 그래서 수증기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다가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구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대기의 그 흐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뭐 양대 구름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거대한 뭉게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도 역시 막 이렇게 내리다가 옆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빗방울이 옆으로 이렇게 휘몰아치겠죠. 또 이런 거 말고도 거대한 어떤 바다, 이렇게 바다 같은 것도 결국엔 물의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라던가 빗방울처럼 이러한 상태를 3D에서는 파티클이라고 해요. 파티클의 표현은 모델링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다기보다는 VFX, 비주얼 에펙트에 더 가까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이너가 어떤 제품 디자인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습기를 했어요. 가습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몽실몽실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냥 2D 포토샵에서 만들어준다. 연기를. 두 번째, 3D에서 만들어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렌더러에서 볼륨 머터리얼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키샷 8부터 이 볼륨 렌더가 가능해져서 우리도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빛의 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대한 육면체를 만들고 그 육면체를 먼지로 채웠기 때문에 그 빛이 나가면서 먼지가 빛나서 결과적으로는 빛의 기둥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수증기들, 이 입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과 3D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으로 와서 자, 프론트 뷰에서 일단 유닛 세팅으로 들어가시고 밀리미터, 센티미터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드 하나가 1cm가 되겠죠. 라인 0,0,0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긋고 그 다음 F7번 눌러서 그리드 빼버리고 이제 커피 잔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얘가 커피 잔인데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촘촘하게 바닥이 이렇게, 그 다음 너무 두꺼운 부분들은 이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컵에 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올라와서 에스프레소 잔은 되게 조그만해요. 되게 쓴 원액을 마시는 거라서 자, 이게 잔 이쪽도 모양을 살짝 다듬어 주죠.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내리고, 그럼 이 커브를 한 바퀴 돌리면 되겠죠. 볼브 RE 리볼브에서 이걸 여기 기준으로 0에서 360도. 그러면 안 생긴 것 같지만 쉐이드에서 걸어보면 일단 기본 잔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손잡이는 간단하게 그냥 토러스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여기 디스플레이에 쇼 아이소 커브를 켜주면, 지금 여기도 쇼 아이소 커브를 여기는 아이소 커브 자체가 없죠. 그럼 그럴 때는 이걸 부셔주면 네, 이렇게 보인다. 자, 토러스 여기서 안쪽으로 이만큼 줄이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동그랗지 않게 살짝, 그다음 보통 저는 아이소 커브 꺼놓고 많이 엣지는 키고 아이소 커브는 그 면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꺼놓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비례가 마음에 들었으면 얘와 얘는 솔리드 상태니까 합집합, 그 다음 끝에다가 한 1mm 정도 해서 0.1 또 크네요. 0.01 해서 만들어주죠. 자, 그럼 지금 사이즈가 대충 높이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 대충 이 정도 1.16cm, 너무 작죠? 그럼 이걸 거의 10배로 늘려야 적정 한 11cm면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면을 쪼개줘야 돼요. 그럼 면을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일단 이걸 익스플로드. 근데 익스플로드에도 지금 이거는 하나의 완결된 커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얘를 잘라주려면 스플릿 아이소 커브 옵션이 있죠. 아이소 커브 옵션 클릭해서 내가 어디를 자르고 싶은데 디렉션이 V 방향으로도 잘라줄 수 있고 디렉션이 U 방향으로도 잘라줄 수 있죠. 보통 이런 세라믹 계열은 전체를 다 한색으로 가든 아니면 일부분을 이제 요만큼을 요렇게, 자 이제 옵셋 빼고 여기까지 클릭,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여기까지 클릭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럼 거기가 레이어에서 새로 레이어 하나, 내가 여기는 다른 색깔로 앞으로 지금부터 갈 거야. 그 다음 안쪽은 다른 색깔로 갈 거야. 그 다음 여기도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여기 끝에서 한 요 정도 해서 나눠주고 여기도 다른 걸로 갈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디폴트 레이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화이트 세라믹으로 할 것이고, 요 붉은 것과 이 보라색은 다른 걸로 할 거야.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커피가 안에 이렇게 차 있어야 되죠. 그러면 면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커브 프롬 오브젝트, 거기서 아이소 커브 추출하기 해서 요 정도의 커피가 한 요 정도까지 찰랑찰랑 차 있다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그 면에 아이소 커브 중에 일부가 추출이 되죠. 그럼 그걸 메꿔서 이 부분이 이제 커피가 될 거예요. 자, 라이노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토끼 넣어줘야죠. 토끼 임포트, 그러면 요만큼,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 배치, 그 다음 여기 그 그리드 켜서 높이가 대충 맞는지 봐주시고요. 좀 더 커야 되겠다. 네, 렌더링은 이렇게 걸자. 자, 이렇게 키샷으로 가져가면 공중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라인 하나 그어서 대충 맞춰주죠. 네. 뭐 스푼까지는 좀 힘들고, 휘젓는 그거를 머들러라고 하는데요.
그냥 머들러도 간단하게 이런 휘적개 끝부분이 구체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5스냅 키고 센터 있으니까 대충 가까이 가면 센터, 그러면 한 요런 느낌. 그래서 요걸 다시, 너무 작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 개 유니언, 그 다음 얘네에다가 라운드를 큼지막하게 줬어요. 이렇게 라운드를 주면 지브라에서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가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브라가 잘 안 보이죠? 미디움, 여기 뚝뚝 끊어지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익스플로드 하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서, 근데 블렌드 서피스 할 때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오토 체인 해놓고, 연결 안 되는군요. 여기와 여기. 그럼 이만큼을 연결할 건데, 어떻게? G3 정도로 연결을 해주고, 지브라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서피스를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 수업이 이제 모델링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잘 기대 놓죠. 그 다음 얘는 또 다른 레이어에다가, 그럼 이런 거는 반복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요걸 다시 세워서 바닥에도 하나, 바닥에 이렇게 렌더링을 이렇게 걸 거죠. 바닥에 얘가 놓여져 있는데 앞이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리셋 건볼 한번 해주고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로테이트, 여기서 잡고 살짝, 네. 그다음 머들러는, 스푼은 이만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같은 색으로 해도 좋고, 뭔가 좀 디자인을 다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라인으로 이 정도 한번 끊어 볼까요? 스플릿 여기 한번 끊어서 요거는 또 다른 컬러, 그 다음 얘도 아예 다른 컬러, 라인 하나 그어주고 스플릿 여기서 끊어서 다른 컬러.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 완료. 여기 좀 더 커야 되겠구나. 네. 이것도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에스프레소 잔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 옆에다 뭐 각설탕 병이라던가 다른 종류의 뭐 컵이라던가 크래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자, 요거까지 다른 레이어에다가 넣고 파일 이제 세이브 에즈에서 여기에다가 라이너로 저장을 하고요. 이제 키샷으로 넘어갑니다. 완료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Shift Alt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투시를 너무 심하지 않게, 그 다음 이 정도 느낌으로 걸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이미지에서 레졸루션, 포트레이트 A4, 네,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첫 번째로 할 일, 바닥을 따로 깔아버리죠.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플레인. 물론 이 과정은 라이너에서 해와도 모방한 거였겠죠. 이 정도? 그럼 이제 이렇게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처를 줘야 되겠죠? 그럼 텍스처 중에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해볼까요? 커피니까 약간 따뜻한 느낌. 그러면 우드. 일단 컬러 맵을 주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얘가 요게 디퓨즈가 아니고 조금 줄이겠습니다. 화면을. 네, 이게 디퓨즈가 아니라 플라스틱. 그 다음 끝에 잘 안 맞으니까 텍스처에 가서 Shift U 또는 Shift V를 옮겨서, 근데 마이너스 10에서 더 안 가면 더 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7.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 끝까지 갔어요. 그 다음 이게 너무 밝아요. 그럼 디퓨즈 열어서 블렌드 윗 컬러에다가 클릭. 그 다음 이 컬러를 여기 라이트 그레이 정도로 바꿔주면 원래 컬러에서 블렌드 윗 컬러에서 얘가 멀티플로 한 번 더 이게 콘트라스트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봤더니 이 리플렉션이 너무 선명하다. 그러면 텍스처에서 이 디퓨즈를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범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범프 맵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범프 맵은 너무 또 심하다. 그럼 범프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범프 헤이트를 0.2 정도로 낮춰주면은 기본적인 건 된다. 그 다음 배경은 그냥 환경으로 바로 설정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nvironment 중에서 자 어떤 걸 써볼까요?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야 이게 아니 좀 밝은 느낌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저쪽에 창문이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책상이 너무 낮아 보여요. 그러면 environment 기본 세팅에 가서 environment의 높이를 낮추면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적정 높이로 보이게끔 해주고, 그 다음 어차피 이 끝부분의 선명한 느낌은 우리 지금 여기는 빛의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를 줘버리고 F스탑을 적당하게 가면은 이제 여기도 뭉개지면서 겠죠. 창문이 이렇게 보이겠죠. 창문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더 늘려서, 그 다음 요거를 살짝 더 돌려서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팅을 해놔요. 이 정도 느낌으로 렌더링을 걸어야 되죠. 그럼 다시 카메라에 뎁스 오브 필드 여기다가 맞춰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버. 그럼 메탈에 가서 실버 주고, 요건 화이트 세라믹이니까 플라스틱 페인트 화이트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화이트, 그로스 화이트로 여기를 줘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빨간색을 여기다가 줘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그 컬러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텍스처, 거기에 그라디언트 말고 그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키샷 포즈 걸어두고 파일에 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걸 복사, 이제 해서 요거를 요 끝에서부터 요 화이트의 끝까지 선택, 저장. 이걸 텍스처 맵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하나 저장해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내리고, 그럼 바탕화면에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던 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컬러 맵. 그 다음 포즈 풀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 좀 빼고, 이 상태에서를 텍스처에 들어가서 현재 매핑 타입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그 박스를 실린더로 바꿔줘요. 그래서 무브 텍스처를 눌러보면 지금은 안 보이죠? 자, 이걸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지금 Z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보고 잘 맞춰줘요. 그 다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그 너무 잘잘해요. 그래서 그 텍스처의 크기를 쫙 늘려주면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한 40 정도 늘리고 60. 그 다음에 요거를 앵글 UV를 살살 돌리면 요런 식으로 꽈배기가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한결 좀 세련돼 보이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요 부분도 요 부분은 똑같이 빨간색을 주는데 텍스처를 넣어보죠. 그래서 컬러 대신에 이걸로 넣겠다. 지금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를 뭐 스피어 또는 뭔가 UV,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드를 더 줄이면 더 잘잘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머들러는 화이트, 이것도 화이트로 가죠. 네. 화이트 휘적개로 가고 끝부분만 메탈 중에서 페인트 메탈 말고 그냥 메탈 중에서 약간 러프한 골드 느낌? 브라운이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반대로 한번 줘보자. 투명하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명하게 유리가 더 예뻐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커피 이제 이런 것들은요, 포즈 걸어놓고 이렇게 구글에 가서 커피 탑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포토샵에서 요거 예쁘네요. 그럼 요걸 복사, 그럼 포토샵, 이게 더 낫겠다. 이런 걸 하나 복사, 그래서 포토샵이 열릴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줍니다.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파일에 뉴, 오케이 넣어줘요. 그 다음 사실 이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맞춰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방법을 써줄 수는 있죠. 한 요 정도 놔두고요. 그 다음 이걸 잘라내요. 그 다음에 Alt Select Inverse 해서 브러쉬로 여기 잡고 이렇게 칠해버려요. 좀 더 어두워야 되겠죠?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원래 그 다음에 스머지 가지고 어차피 외곽 쪽은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요 어두운 컬러 아래쪽에다가 좀, 그 다음에 번툴 가지고 얘네 두 개 합쳐버리고 미드톤, 프로텍트 톤 빼버리고 이렇게. 어차피 우린 여기 중앙만 쓸 겁니다. 그래서 외곽 쪽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해주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JPG로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걸 이제 포즈 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지금 안 맞죠? 그냥 어드밴스드 말고 그냥 뭐 페인트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맞으니까 텍스처에 가서 이걸 박스가 아니라 플래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move 텍스처. 지금 여기 딴 데 가 있죠? 그래서 X, Y, Z. Z축이 맞긴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와야 되고, 얘가 90도로. 그 다음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런 느낌으로 된다. 근데 조금 어두운 것 같은, 여러분은 잘 판단하셔서 이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진 걸 한번 넣어보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걸 여기다가, 그 다음 사이즈를 적당히 맞추고, move 텍스처, 그 다음에 translate 클릭해서, 자, 그럼 이게 지금 러프니스가 없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러프니스를 0.05 정도 줘서 여기가 너무 선명하지 않게. 사실 이 거품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파티클 모델링 영역이 들어가는 거라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카메라에서 세팅을 해줍시다. 포토그래픽으로 하고 익스포저 노출을 좀 낮추고 콘트라스트 좀 높이고 화이트 밸런스 살짝 조절해서 약간 콘트라스트 노출이 너무 낮춰졌죠? 그 다음 디노이즈는 나중에 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룸 이렇게 약간 뿌실뿌실하게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옛날 느낌이 나니까 그다음 블룸도 좀 주고 비네팅도 주면은 이렇게 올드한 느낌. 그 다음 지금 이쪽 부분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라이팅에 가서 엔바이로먼트에서 HDR 에디터 핀 하나 주고 이 느낌도 괜찮네. 하지만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핀 하나 더 추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수증기를 표현해야 돼서 이것도 괜찮은데 아쉽지만 한 요 정도로 두죠. 그 다음 환경 돌려서 약간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이게 빛이 너무 많이 반사되죠. 그럼 리플렉션 인덱스를 좀 낮춰주면 얘가 반사도가 줄어요. 그 다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물 바른 것처럼 보인다. 물 바른 것처럼 보이는 거는 러프니스가 없어서 그래요. 0.1 0.05 네, 살짝만. 그러니까 0이면 너무 이렇게 물 바른 것처럼 보이니 0.05 정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 가서 뎁스 오브 필드에서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겠다. 그래서 던.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즈를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걸어서 우리가 필요한 느낌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렌더링 샷을 하나를 얻고 디노이즈 풀고, 그러니까 디노이즈가 CPU를 되게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런 다음 포즈 걸고 포토샵을 보세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N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건 뭐죠? 이런 거는 스팟 힐링으로 툭.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어드저스트 컵으로 더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밝은 부분 더 밝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bstract Back Wallpaper. 그럼 이 중에서 색감만 보는 겁니다. 색감만. 색감만 보면 되니까 이거 한번 써보죠. 이거 복사. 색감. 그러니까 유사색보다는 다른 색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그럼 지금 되게 크죠?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 그 다음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팍 줘서 색감만 써요. 그 다음에 얘를 자 이렇게 해놓고 느낌을
좀 줄이면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또 좀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지우개로 너무 밝아지면 안 되는 곳들은 이렇게 툭툭툭툭 좀 이렇게 다시 털어내면, 근데 지금 여기에 녹색기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녹색기나 블루기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페서티나 줘서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글에 가서 포토샵 스모크 브러쉬 검색을 하면 스모크 프리 브러쉬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제 이런 브러쉬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뭉게뭉게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 좋죠. 요런 느낌. 그럼 프리 다운로드. 그러면 5초 기다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작업 폴더에다 붙여놓고 더블 클릭하면 안에 포토샵 브러쉬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브러쉬 얘를 포토샵에 와서 레이어 새로 만들고 이제 브러쉬를 쓸 건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톱니바퀴 여기에 보면 로드 브러쉬라고 있어요. 로드 브러쉬. 그럼 바탕화면에 라이브러리 문서, 여기 아까 20 스모크 이걸 해줘요.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 브러쉬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브러쉬가 되게 크죠. 그러면 300 픽셀 정도로, 그 다음 화이트 600에서 한번 찍어봐요. 이런 얘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합성하고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들 사이즈가 좀 더 작고 더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더 어둡거나 하면 느낌이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여기다가 12 로고를 새겨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랩으로 직접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D에서 해오는 게 더 편리해요. 그럼 레스터라이즈 하고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어둡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사실 여기서 요 더블 클릭해서 라벨에다가 이 키샷 12 JPG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라벨이 내가 이렇게 줄여서 원하는 곳에다가 딱 이렇게 위치시키면 금방 되는데, 네, 조금 옮기고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작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틸 컷인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이런 이 다양한 연기 브러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 제일 그럴듯한 거 쓰면 그 합성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데다가 1, 2 이런 데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러면 구글에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막 이런 거 아무거나 끓는 거지. 그래서 텍스트. 근데 저는 이 작업은 포토샵보단 역시 일러스트레이터죠. 그래서 붙여놓고, 이게 뭐 잡지 광고다.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프레소 머신 이미지 중에서 이런 거. 그러면 요거 받아다가 붙여놓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로고 어디 넣을까요? 이런 데 넣을까? 그 다음 각종 텍스트
다음 이걸 뭐 중앙 정렬로 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다가 맞춰놓고, 이 레이아웃은 해보면 해볼수록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정렬로 하고 얘네를 이렇게 넣을까. 근데 지금 이건 안 어울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로고는 딴 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죠. 또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네들을 화이트로 바꿔놓고 좌정렬인데 폰트가 굉장히 볼드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맛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 하나가 그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수증기가 어색하지 않죠? 이 정도로 보시니까. 물론 가까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자, 이제 이걸 포토샵에서 안 하고 3D에서 하고 싶다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 좀 풀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현재 지금 이게 뿌실뿌실해 보이는 건 저 블룸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블룸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머터리얼 스캐터링 미디움에 오픈 VDB, 이 오픈 VDB가 볼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얘가 원형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니까 안에 구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블 클릭, 스캐터링 미디움이죠. 텍스처에 볼륨 맵이 들어있죠. 볼륨 맵. 어쩌고 저쩌고 VDB 파일. 이 VDB 파일은 여기 이 openvdb.org라는 곳에서 원래 애니메이션 입자의 효과를 위해서 개발된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openvdb 사이트에 들어가면 smoke1, smoke2 이 VDB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토끼도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건 키샷에서 되고 어떤 건 키샷에서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네, 그걸 열면 안에 이렇게 smoke2 VDB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DB 파일을 여기다가 현재는 구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fit to part 하면은 요 내가 만들어 놓은 동그라미 안에 이 VDB 그 입자의 상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게 구름인데 구름이 되게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트랜스미션 컬러 그레이가 아니라 화이트. 근데 화이트가 되면 아예 안 보여요. 투명해져 버려서. 그래서 요거는 그레이로 두세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 이 입자가 얼마나 투명한데, 그러면 10cm가 아니라 100cm가 되면 또 너무 투명해져 버리죠. 그럼 이게 10이 맞는 거예요. 덴서티 값이 높아지면 구름이 돌덩어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덴서티도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구름이 하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때 별도의 지오메트리가 필요해요. 플레인. 그래서 요거를 저 옆에서 요거 자 클릭하고 이거를 에어리어 라이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빛을 쪼여줘야 근데 지금 빛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빛의 색깔 화이트에서 약간 웜기가 돌게 요렇게 해줘야 얘가 그 하얗게 보여요. 즉 HDRI 환경 맵으로는 이 오픈VDB의 이 입자들을 밝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별도의 라이팅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볼 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이제 밝게 만들어 놓고 요걸 더블 클릭해서 덴서티를 높여주세요. 어휴, 83은 너무 심했죠. 한 2배. 그 다음에 더블 무브 파트에서 스케일을, 잠시만요, 이렇게 스케일을 늘리면 안 되고 이 스케일로 늘려야 돼. 이 스케일로 늘리면, 근데 다시 이렇게 아까 그 구체가 보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구체를 늘려요. 구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구름이 다시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치를 컵 위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될 때까지 디노이즈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피 위에 구름 떠있는, 그 다음 지금 여기 사각형은 아마 라이팅이 보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이 안 되는 건 지금 스피어가 자꾸 잡혀서 그렇죠. 그럼 플레인 더블 클릭 해서 비저블 투 카메라 빼버리면 빛은 있지만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상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디노이즈 걸어요. 좀 기다리면, 네, 지금 너무 뭉개졌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그 3D 상에서 이런 식의 그 구름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 구름의 해상도가 높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의 볼륨 텍스처의 덴서티와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바꿔서 한 60 줘보겠습니다. 60. 그러면 이게 그 투명도는 있지만 입자가 너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또 여기가 약간 그 구름의 그 몽실몽실한, 예, 여기 좀 이렇게 보이죠? 살짝.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진짜 구름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되라.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디노이즈 풀고 천천히 렌더링 걸어봐야 알아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느낌은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다시 디노이즈 풀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받았던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놓은 VDB 파일이 있었죠. 아까 그 사이트에서 받은 게 이거예요. 스모크2. 여기 스모크2가 있어요. 그럼 그 스모크2를 여기 스캐터링 미디움 이거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의 덴서티의 볼륨 맵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거기를 쥐고 여기다가 놔요. 좀 기다리면 그 볼륨에 애가 만들어져요. 그럼 프로퍼티에서 덴서티 줄여볼게요. 트랜스페런시 디스턴스를 이렇게 줄여. 지금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15. 그럼 덴서티도 10. 이렇게 낮춰주고, 아유, 잠시만요. 그럼 덴서티를, 그 덴서티는 빛의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비례 관계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디노이즈 걸어놓고 보죠. 좀 더 기다렸다가 걸어야 되겠다.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얘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될 때쯤 디노이즈 짠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 얘네는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2D에서 합성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되죠. 즉, 이 2D는 그 애니메이션을 걸 수가 없잖아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합성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툭 찍어서 합성해 준 거라서 물론 이것도 뭐 트릭이 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VDB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그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증기가, 근데 문제는 이제 수증기가 안 흩어지고 멈춰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수증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거는 키즈 안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소스들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고, 이 VDB 파일 파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VDB 클라우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프리라고 써놨지만 실제 들어가면 거의 프리가 아니더라고요. 약간 후킹, 이게 프리인데 이게 클릭하면 이게 프리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구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구름들 중에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막 뭉게 막 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다 이런 구름들을 잔뜩 여러 개 포지셔닝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요걸 하나 저장하고요. 바탕화면에 커피, 컵, 구름. 다시 요 클라우드를 텍스처에 가서 구름으로 바꿔 넣어요. 구름. 왜 안 들어가? 지금 그냥 넣어야 되겠다. 네, 구름.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에서 스케일을 줄여.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환경을 바꿔주겠습니다. 밤으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커먼 HDRI를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이유는 환경에 붉은기가 들어가 있어서 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멀티플 스캐터링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쪽에 붉은색들이 이쪽으로 반사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튼 이렇게 놓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플레인 있죠? 라이트 플레인을 지워버립니다. 없어졌죠? 어딘가 붉은 빛이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있네. 네, 붉은 빛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아마 이런 핀 같은 게 여기가 붉은 거군요. 다시 바꿔주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 스피어. 그래서 그 스피어를 작게 줄여요. 그 다음 그 스피어를 구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구름이 지금 씬의 스피어죠. 그 구름을 포인트 라이트로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포인트 라이트의 컬러는 옐로우. 그 다음에 요 라이트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 레디우스가 이 퍼지는 정도라 그랬죠. 그러면 사실 안 퍼뜨려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퍼뜨리면 저기가 점으로 보여요. 라이트의 외곽이. 스팟 라이트 때 해봤죠? 그 다음에 바닥 이게 컬러도 환경이 이렇게 블랙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뭐 다른 거를 더 집어넣죠. 뭐 이런 거. 그 다음 사이즈를 늘리면 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요거 사이즈를 늘리면 이 한 장 안에, 그 다음 이걸 돌리면 배경이 지금 여기가 나오는 거고, 배경은 원래 아파트 배경으로. 그 다음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 주고, 포컬 랭스를 여기다가 맞추고, F 스탑을 좀 더 늘리고, F 스탑 20.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가 잘 보이고 여기 구름까지 잘 보일 정도면 되겠죠. 그냥 느낌을 확 바꿔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텍스처 소스에 검은색 대리석, 바닥을 검은색 대리석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범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배경을 밤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리고, 그 다음 환경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환경 사이즈를 줄여서
다음에 높이. 그냥 완전 블랙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완전 블랙으로 가는데 지금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렇게 갔는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완전 블랙이 필요해. 그럼 백그라운드를 이걸 쓰되 그냥 컬러에다가 블랙 줘버리면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다음 전체적으로 포토그래픽인데 익스포저를 좀 더 낮게. 자, 이렇게 하면은 빛나는 구름, 그 다음 여기에 블룸 주면은 이제 빛나게 되겠죠. 블룸을 좀 적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더 빛나게 하려면 지금 바닥이 리플렉션을 더 강하게. 그럼 리플렉션을 높여주면 그다음 텍스처에 범프 빼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만들어져요. 배경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딱 이거다 싶은 배경이 지금 없어서 완전 블랙 이게 또 완전 블랙이 좀 어색하거든요. 해보면 이 정도? 살짝 여기서 나오는 정도? 자, 이제 그 다음에요, 비 내리는 걸 하고 싶죠. 근데 비 내리는 입자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디트, 일단 스피어 하나 다시 만들어요. 그 다음 그 스피어를 였다가 중간쯤 갖다 놔요. 이게 그 라이트는 보이게. 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다른 게 선택됐을 겁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머터리얼 그래프로 들어가시고,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에다가 노드 지오메트리 플레이크를 줘요. 플레이크를 주고 그걸 지오메트리에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 이걸 더블 클릭하면 현재 플레이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일단 너무 심하게 되면 일단 덴서티를 1로 두고 덴서티를 0.1로 낮춰놓고 플레이크 리미트도 0.01로 낮춰놔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아예 안 보이네요. 그럼 플레이크 리미트를 1, 0.1, 사이즈를 3. 없네. 그러면 사이즈를 5, 그 다음에 덴서티를 1. 아, 이제 보이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줄일게요. 다시 1. 그 다음에 덴서티를 이제 낮춰야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낮추면 됩니다. 0.3.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컴퓨터가 일단 블룸 뺄게요. 그 다음에 비네팅은 있어도 상관없고. 자, 이제 이 상태가 되죠. 이거를 이제 스피어로 바꿔요. 그 다음에 execute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방울방울,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빗방울처럼 보이게 줄여 나갑니다. 그럼 0.1. 0.1로 줄이니까 갑자기 너무 줄어드는 느낌인데 0.2, 0.15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현재 머터리얼의 지오메트리는 만들었고 그 지오메트리의 서피스가 디퓨즈가 아니라 이거를 에미시브의 옐로우로 주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빛나는, 에미시브 때문에 얘가 빛나겠죠? 근데 좀 더 빛나야 되겠다. 5.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미시브는 재질이 없잖아요. 재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동그랗게 보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거를 에미시브를 주지 말고 그냥 유리로 주는 게 더 나을래나? 글래스.
근데 글래스로 주면 이게 투명해서 빗방울처럼 안 보일 텐데,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걸 투명한 유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높여줍니다. 이게 표면이 얼마나 많이 빛을 반사할 건데 이야기거든요. 이걸 높여주면 이제 반사도가 높아져서 이 거울처럼 빛나게 돼요. 그 다음,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중에 떠 있는 애가 되죠. 물방울이 만들어졌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 되잖아. 그러면 렌더에서 이거 애니메이션을 걸어야 돼요. 모션 블러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요 스피어를 애니메이션을 거는데 트랜지션, 그럼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럼 애니메이션 창을 올려서, 자, 이 물방울이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려오냐 하고 트랜슬레이트의 정도를 여기서, 지금 이건 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좀 줄이고, 자, 지금 현재 Y 방향이죠. 그럼 그 Y 방향으로 한 8만큼 1초 동안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 정도 와서 보면 8만큼 움직였는데 왜 8만, 일단 8보다 더 가야 되겠네. 그러면 30만큼 움직여라. 저기로 올라가네요. 이게 그럼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게 30일 때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일. 뭐 그건 어쨌거나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초를 더 줄여서 0.5초 만에 이만큼을 움직이게 되면,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밑으로. 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기다려 볼게요. 구체에 투명한 입자로 채웠고, 그 입자가 0. 몇 초 만에 Y축으로 수직 방향으로 30만큼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정도를 이렇게 모션 블러를 주자. 모션 블러. 여기 모션 블러를 줘버리면 그 빛이,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잔상이 남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노이즈 한번 걸어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할 수는 있다. 디노이즈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걸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표현할 때 이게 빗방울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오는 이 수직선이 모션 블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미지에서. 그럼 잠시 키샷을 멈추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빗방울이 아니죠? 그러면 맥주 광고 같은 데서 보는 빗방울들,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VFX 파티클 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시네마 4D의 뭐 리얼 플로우, 지금 제가 쓰는 건 리얼 플로우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유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에미터를 제가 에미터를 서클 말고 라인.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을 제가 좀 스케일 좀 늘리고 무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요. 그 다음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쉐이드
주고 바닥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 스피어를 저 물 떨어지는 애 앞에다가 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파티클 메쉬를 걸고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니? 파티클 리니어 1. 그 다음 여기서 메쉬 빌드 디스플레이 WS 컬러 레드. 자, 시뮬레이. 아이고 힘들죠? 스톱. 현재 상태가 이제 얘가 이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 색깔로 바꿔 놓을게요. 이게 지금 엘라스틱이 너무 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그냥 서클. 그 다음 사이즈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늘려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안에서 좀 더 재미있게 돌려서 좀 갈아 좀. 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저기서 이렇게 빛의 그 물의 파티클이 막 나타납니다. 자, 근데 지금은 하늘로 막 솟구치잖아요. 뭐가 없어서? 중력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는 폴스에 윈드, 벌텍스 또 있는데 그래비티를 줘요. 그래비티. 얼마나 그래비티를 줄 거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리셋하고 다시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중력 방향으로 제가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면 또 그 물의 특성에 따라 튀어 오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얘가 여기를 거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 리셋하고 요거를 파티클 메쉬 만들어서 서클 1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서 덮고 개체를 덮고 떨어져 내려오면서 와,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거 만들 때는 막 맥주병 콱 하면서 막 날아가고 막 물기둥들 날아가고 그거는 대부분 시네마 4D에다가 이 리얼 플로우 연결시켜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모델링도 넙스 모델링, 우리가 라이노에서 하는 넙스 모델링이 아니라 파티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라이노에서 만든 게 있죠? 그러면은 이 라이노에서 만든 파일을,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파일 export selected 해서 이거를 뭘로 저장하느냐 하면 obj 저장을 하고 그럼 폴리곤 메쉬로 적당하게 갖다 뿌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임포트에 오브젝트 임포트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디자인한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걸 갖고 들어와. 그러면 이게 지금 트라이앵글이 아니라는데 트라이앵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바꿀 때 mesh from nubs object preview 그렇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메쉬죠.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안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Max 고요. 일단 바탕화면에 아까 QQQ 우리 저장해놨던 거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자 90도. 그러면 얘네를 convert to 그 삼각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convert to editable polygon. 자 폴리곤으로 바꾸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돼야 될 텐데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왜 안 되냐 막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쿼드가 아니라 이거를 트라이앵글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자, 이걸 파일 export selected obj로 AA1으로 갈 건데, 이걸 쿼드로 하지 말고 트라이앵글로 가자. 바탕화면에 ss import object AA1. 자, 아유 됐다. 아유 한참 고생했네. 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한 거를,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이제 사이즈를 줄여요. 사이즈를 줄이고 걔를 였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 요 원, 아까 물 떨어지는 애를 늘려서 이렇게 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컵 안에 물 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걸 지워 왔어야 되는데, 이게 수면을 지워 왔어야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네. 해서 시뮬레이션. 어이구, 야 잠깐만요. 리셋 다 지우고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서, 자,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물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 각종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냥 좀 쫄쫄쫄쫄 나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중으로 쏘게 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물들이. 그래서 얘가 흘러, 그러니까 이 파티클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물의 응력, 그 다음에 그 물의 장력, 응력, 중력, 그 다음 외부의 힘, 부딪히는 어떤 거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 이 파티클은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서 향수병을 디자인했어요. 그럼 그게 그 물의 느낌으로 이제 얘를 다시 키샷으로 가져가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 뭐 빗방울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개만 드리는 거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이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건 방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박스에다가 그 폭포처럼 막 물을 막 담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파티클을 박스에다가 막 수백만 개 넣어놓고 거기다가 위에서 얘를, 아까 우리 이런 구체 있었죠? 이런 구체를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쿵 하고 떨어뜨렸을 때 그 유체가 퍽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아까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전문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이 컵의 디자인이 어때야 되고, 사용성이 어떠해야 되고, 브랜딩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VDB 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컵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그런 연출은 많이 사용이 됐었죠. 무난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트와이닝 홍차네요.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브러쉬, 그러니까 VDB로 직접 연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강의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토샵 브러쉬로 한번 툭 찍어주는 효과도 나쁘지 않다. 오른쪽 건 너무 뭉게뭉게,
이게 중간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네, 광고 컷처럼 만들었죠? 밤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션 블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요. 이 학생은 컵도 만들고 구름도 뒤에 있고, 근데 구름이 좀 더 하얗게 나왔어야 되죠. 그다음 주전자도 만들고,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차 과제지만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어두운 게 더 나아 보이네요. 리얼리티도 좋아 보이고요. 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잘 어울리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의자 같은 것, 검은색 의자 같은 게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리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몇 세트 더 만들거나, 구름의 위치는 여기서 내려주는 게 맞나 싶긴 해요. 네. 이렇게 국화를 넣어서 최종 광고 것 좋습니다. 다음, 이 커피는, 저기 무료 소스들 찾아보면 이런 고퀄리티 커피 콩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나죠. 폴바셋 커피가 막 터지려고 하고 있네요. 음,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이다 보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투톤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오설록을 주제로 이런 컷을 만들었네요. 이 입 닿는 부분이 여기가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서 조금 눈에 띈다. 그리고 녹차가 맑은 녹차여야 되는데 좀 라떼스러워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여기 소나무는 너무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슬쩍 나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감은 이쪽이 훨씬 나은데, 이게 빛을, 우리가 3D 렌더링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빛을 정광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예, 이게 제일 좋네요. 이렇게 아침 또는 저녁, 새벽녘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빛나는 구름에서 뭔가 맑은, 숲의 기운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컵 머들러나 이 컵 디자인은 아주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다음 티 태그도 잘 표현이 됐고요. 근경도 조금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위쪽에 이건 뭘까요? 이것도 잎인 것 같은데, 네, 이건 투시가 조금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최종 포토샵 작업을 봐도 화면에 방향이 너무 많은 것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요. 책의 오렌지 커버가 채도가 높다 보니 여기가 눈에 먼저 좀 보이죠? 몽실몽실하게 잘 나왔네요. 네. 광고 컷 좋습니다. 네. 글쎄,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이쪽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런 수직 수평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좀 맞춰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머들러도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책 목업을 해서 보니 오설록 여기 위치가 좀 중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블루보틀 블루보틀도 블루보틀인데 지금 여기 바닥과 이 3D 개체가 너무 따로 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에 마치 전자제품 같은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생각했던 걸까요? 네, 여기 좌우 구성은 괜찮은데 나무 결은 반대 90도로 돌려줘야 되고 좀 연기가 좀 심하게 나는 느낌입니다. 이 웨지우드는요, 테이블에도 같은 텍스처를 줘서 좀 통일성도, 그러니까 크기 대비가 있으니까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냥 우드 테이블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테이블보에 적용을 하니 훨씬,
나와 보입니다. 여기 그 영상에도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이 VDB 구름을 쓸 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옵션을 함께 써줘야 얘가 하얗게 빛날 수 있어요. 하얀색 카누네요. 네. 앞에 있는 건 촛대인 것 같고요. 이 촛대가 더 근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약간 좀 시각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이게 볼펜인 줄 알았는데 머들러였군요. 네. 카누 예쁘네요. 이 컷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 컵에 화이트 패키지가 있고 그 앞에서 흰색 연기가 난다는 걸 이게 포토샵에서 찍어보면 잘 안 보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VDB로 약간 그레이로 나왔는데 그럴 때는 약간 이게 뒤쪽의 화이트를 조금 더 눌러주면서 흰색 연기를 강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번개가 우르릉 치는 거는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아유, 분위기 좋죠? 뒤쪽에 백그라운드도 잘 썼고, 이렇게 정말 실사처럼 분위기가 잘 나오지만, 이렇게 부분 보면, 이렇게 제가 드린 토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3D 컷이다, 라는 게, 예, 나타나죠. 아주 좋은 연출입니다. 근데 너무 브라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차입 같은 거, 그러니까 살짝 좀 더 들어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이 훨씬 낫네요. 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절대로 전광으로 때리지 않도록. 음, 네, 예쁜 그래픽에 무난합니다. 이 육면체를 그 각설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럼 각설탕에 텍스처를 조금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키샷에 있는 머터리얼 중에 스펀지 재질들이 있어요. 그게 그 설탕으로 보이기에 딱 좋은 머터리얼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퀄리티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네, 뭐 디자인했던 것들 그리고 네, 뭐 잡지에다가 모급하고 여기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아, 네.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신경을 썼다 싶은 게 뭐 설탕은 그렇다 치고 이게 계피인 거죠.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게. 아, 이 뒤쪽에 토끼가 너무 눈에 띕니다. 이건 노출 부족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건 구름과 책상이 너무 겹쳐 있어서 앞에 토끼도 좀 그렇고요. 이거 입자 재질, 이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실내에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델링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책스러워야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들이나 뭔가 이 그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퍼도 이런 타입으로 같이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깔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들에게 넘기기 전, 이게 뭔가 카피라이트가 이게 뭔가 슬로건이나 카피가 들어가기 전의 원본 이미지처럼 보이죠. 이건 네스프레소 그 캡슐 머신 네, 그 캡슐이니까 캡슐 머신이 뒤쪽에 드리워져 있고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뭐 빛나는 구름, 빛나지 않는 구름 잘 처리했습니다. 한국적인 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분위기 좋고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대기 중에 이제 먼지가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수평 수직을 좀 더 맞춰줬으면 더욱 훌륭한 작업이 되었을 것 같다. 이거 좀 눈에 거슬립니다. 다반사. 네. 이름도 잘 지었고, 토끼도 옥처럼 처리를 했죠. 근데 그 옥처럼 처리한 게 의미상으로는 좋았는데, 현재 이 이미지에서는 얘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다. 나전 칠기처럼 해놨네요. 근데 이것도 네, 이 검은색 토끼가
그리고 검은색과 투명 머들러, 그 다음에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듯한 그 컵. 네, 구성 좋고 색감 좋습니다. 컵은 예쁜데 두 번째 컷에는 구름이 약간 작아 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컷은 투시가 좀 과했고, 네 번째는 약간 오래된 렌더링처럼 보입니다. 이게 탑뷰에서 본 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안타깝게 커피콩의 머터리얼을 적용을 안 했네요. 아마 같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 탑뷰는 매우 감성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예쁘네요. 레몬이 들어가 있네? 레몬 홍차, 레몬차 같은 건가요? 그럼 이렇게 레몬을 쓸 때 약간 자르는 게 너무 많이 잘렸다. 그러면 여기서 레몬을 써줬으면 여기다 레몬을 하나, 레몬 슬라이스를 살짝 걸쳐 놓든 뭐 띄우든 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채도가 약간 높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채도를 살짝 털어주면 더 좋겠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반사광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짜리 이 그림자는 더 크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들어오거나 해야 돼요. 화면을 구성할 때 그 한 개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조적인 것들은 이 그 맥락을 잘 고려하셔서 그 한 개 이상을 집어넣어야 그 주목성과 그 정보의 혼선이 없어집니다. 네, 앞에 게 훨씬 좋아요. 이건 딱 수평으로 찍긴 찍었는데 이 밑에가 그레이가 아니라 이게 더 어둡게 떨어졌어야 되죠. 어, 이건 쿠키와 우유, 젖소의 느낌을 표현했네요. 라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음, 투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렇게 뭐 잔이나 그 받침을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다른 컬러로 주는 것은 디자인적 센스로 보이는데,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야기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본 건 뭔가 구름들이 지나가면서 이 제품의 디자인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렇다면 이 방향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잘 배치를 했으면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카누라떼? 네, 좋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썼네요. 뭐, 꽃도 있고, 뭐, 눕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커피콩. 왠지 이거는 커피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이 느낌이 좋으냐? 이 느낌이 좋으냐? 이건 너무 극적이고, 이건 약간 노출 부족이고,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오는 왠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블러링된 뭐 부인이 있다던가 뭐 하면 더 그 메시지가 예쁘겠죠? 그다음 테이블도 미묘하게 지금 한 1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같은 작품이고요. 네, 되게 다크하네요. 옆에 이렇게 비너스상이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욱더 어, 높여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약간 배트맨 고담시티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음, 네, 무난하고 투시를 더 적게. 구름이 너무 혼자 빛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좀 노출이 부족해 보이죠. 이런 목업 작업은 좋습니다. 이건 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커피에 블렌딩 되면서 뭔가 섞여 들어가는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고요. 블루 보틀이지만 그걸 검은색으로 바꿨네요. 그리고는 오른쪽에는 다시 블루 보틀에 그 세룰리언 스카이 블루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이게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데 여기 뒤쪽이 이렇게 나눠준 것도 좋습니다만 뭔가 약간 아쉬움이, 여긴 약간 허해 보이는 게 있어요. 바닥에
테이블이 이렇게 광활하게 있으니 뭔가 조금 더 그 액세서리들이 한두 개만이라도 좀 들어오면 어땠을까 싶고요. 네, 요거는 과투시. 그리고 그 베이스 플레이트와 컵이 아마 수평 정렬이 약간 안 맞아 보입니다. 그다음 바깥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고 있죠. 이렇게 그림자가 확대되어 보이는 왜곡은 아마 포인트 라이트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 오렌지로 텍스트 써주고 한 건 좋아요. 모락모락. 네, 이제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뒤쪽 백플레이트와 어, 그 눈의 높이와 퍼스펙티브의 그 방향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싹 블랙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 나뭇가지가 들어왔으면 그 나뭇가지 끝에 피지 않은 작은 그 뭐랄까요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어도 되고 그 다음 색을 쓰기 싫었다면 검은색으로 된 그 마치 솔잎을 검은색으로 태운 듯한 그런 것들이 바닥에 좀 더 떨어져 있었으면 그 다음 조금 더 바닥의 질감 뭔가 돗자리 같은 검은색 돗자리 같은 질감이나 약간의 추가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역시 과투시 뒤쪽에 이 꽃잎들은 합성을 한 것 같은데 더 뭉개버려도 돼요. 이럴 땐 블루보틀과 스타벅스를 그리고 카누 이걸 정말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약간의 콘트라스트가 더 있었으면 하고요. 음, 안에 그 커피 드립 종이 또 이렇게 표현해 준 건 좋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마다 약간의 자기가 더 예쁘게 더 고민해서 그 차이들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 이 작품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엔젤리너스, 네, 엔젤리너스 같아요. 이 중간에 요 컷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니까 천사가 여기 그 손잡이가 날개의 형상이군요. 네, 이런 디테일도 예쁘다. 아주 리얼리티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쿠키가 하나 말고 조금 더 뭐 부서진 거 가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 쿠키를 어떻게 부셔서 가루로 만들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연출을 갈망하게 되면서 이제 라이노에서 뭐 블렌더 또는 뭐 3D 맥스 마야 이런 그 폴리곤 솔루션으로 더 배움이 확장되게 됩니다. 여기 신문 깐 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움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각적이네요. 그죠? 아마 이런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테이블, 에스프레소인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머들러가 그 플레이트에 박혀 있으면 안 되겠죠? 약간 적나라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훨씬 낫네요. 그래서 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구름의 예쁜 그 방향으로 틀어서 해줬으면 어땠을까? 음, 오설록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중국차의 느낌이죠. 역시 블루보틀. 카누, 잘 안 보여요. 카누로 했으면은 그 카누에 저기 스틱 있죠, 스틱. 커피 스틱. 그런 게 같이 좀 들어오면 약간 휑한 게 좀 사라졌을 것 같은데요. 럭셔리해 보입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뒤에 이 의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이 훨씬 더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죠. 여기 검은색 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엔젤리너스군요. 스타벅스 핸드 드립. 신경은 뭐 모델링도 열심히 하고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커피 여과 종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까처럼, 아까 다른 학생처럼 이게 이렇게 구겨져 있는, 접혀져 있는 걸음 종이가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스타벅스 리저브, 이게 왼쪽은 투시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 뭐 광고의, 그러니까 영상의 한 컷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지명 광고나로 쓰기에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어색하고 그냥 영상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어떤 그 과정의 샷? 네, 럭셔리해 보이는데 여기서 컵에서 이렇게 그 골드를 써줄 거였으면 플레이트에서도 어느 부분에 이게 엣지라던가 어느 부분에선 골드를 좀 써줬으면 좋겠죠. 그 다음 블룸 효과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번져 보이는 느낌은 있고요. 뒤에 카페의 그 이미지는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바닥인데요. 구름이 좀 더 하얗게 나와야 되고요. 이게 VDB 해상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좋아요. 구름 온화한 위로.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네 등분해서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보이게끔 해놨죠. 스노우맨, 눈사람, 구름을 이렇게 잘라버렸네. 구름을 저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자르면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모션 블러링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크리스마스처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스프레소. 그 다음, 똑같은 엔젤리너스지만,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여기는 악마 친구가 같이 나와 있네요. 저울도 있고, 투썸 플레이스. 그 컵과 그 받침대의 디자인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뭐, 오른쪽도 뭐 분위기는 좋아요. 이게 뭐 아주 극 리얼리티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이 미니어처, 마치 뭐 소인국의 미니어처라던가, 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컨셉의 영상의 그 한 컷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인위적인 느낌도 가능한 거죠. 네, 구름을 아예 밑에다가 넣어서 더 시원하고 차가워 보이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약간 아쉽죠? 메가 커피네요. 이건 아주 잘 나왔죠. 체리의 디테일만 아마 이게 합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모델링이고 뒤쪽에 레몬은 합성인 것 같아요. 여기에 블랙으로 떨어지는 이 컵의 엣지, 이게 굴절률이나 레이바운스를 좀 더 높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좀 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찾아주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주전자 모델링이나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뒤에 오히려 이 빵의 채도가 높아서 좀 거슬립니다. 붓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광고 컷 무난하고요. 약간 화려한, 조금 약간의 정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 투시가 좀 많이 들어갔죠. 1인용 티팟이나 이렇게 톤의 우드 블랙, 그 다음 조금 더 매트한 우드, 이게 톤앤톤의 느낌은 좋은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르면 좀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노출 부족. 잔이 너무 극적으로 안 보이죠?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제 왼쪽 조금 더 정보가 잘 보이는, 거기서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밀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지금 오른쪽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수직 수평 딱딱딱 의도를 가지고 놓고 그걸 정뷰에 가까운 곳에서
찍는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왼쪽이 카메라 샷이 3축이 다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그 컨트롤해야 될 사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교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시도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정뷰 샷은 그런 거 없이도 좋은 효과를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주전자가 작죠. 이렇게 톤과 뭔가 폰트를 쓰는 것 이런 사항들은 무난무난합니다. 오설록 로고는 좀 커요. 그다음 증정용 패키지 담다 좋은데요. 수직 수평 더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난하고 노출 부족. 이거는 컵이 가루가 떨어지는 걸 하고 싶었을까요? 컵이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네, 귀엽습니다. 옆에 이 차자는 잘 커피 스타벅스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깨끗하긴 한데 좀 허해 보이죠? 바닥에 좀 허해 보입니다. 일본의 오차. 일본 느낌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건 약간 인도나 페르시아 풍인데요. 이렇게 이제 고름들이 사람으로 변하고 그런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항상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트와이닝 홍차 좋은데요. 여기 그림자 들이오고 이제 요 컷이 훨씬 낫고 그다음 요 컷들은 약간 이게 회색이 예쁘지 않은 회색으로 보이죠. 그때 제가 과제를 드릴 때 어떤 학교에는 이렇게 5컷으로 구성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5컷으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AI AI 솔루션들에다가 이렇게 1컷, 2컷, 3컷, 4컷, 5컷을 주고 그 중간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잘 만들어주죠. 이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조니 뎁 버전. 1, 2 커피지만 중국 버전. 하지만 중국의 붉은색의 느낌을 잘 살렸다. 특히 이렇게 컷들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얘가 더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어린아이와 아빠가 있고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커피 안에서 커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은 나무 인형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준다. 아주 좋습니다. 이건 에스프레소인데 연출컷 좋고요. 제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품의 디테일. 아주 화려하네요. 브랜드를 이런 경우에는 좀 럭셔리 브랜드를 써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가 어울릴까요? 베르사체? 네. 옆에 에펠탑이 들어가니 훨씬 더 분위기가 사네요. 서커스 컨셉으로 토끼 제가 강의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에 보면 토끼 구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받아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서커스 같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조금 미완성으로 보이고요. 한 컷씩 보면 이렇게 와서 아주 럭셔리한 공간을 보여주고 그다음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그 테이블 위에 반지도 있고 그다음 투명한 촛대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멋진 우아한 여성이 그것을 마시고 있다. 그럴 거였으면 이 손에 들고 있는 얘를 이걸로 바꿔주었어야죠.
그치. 분위기 좋고요. 토끼 부름까지 간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컷이 약간 아쉽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보여줬으면 마지막에 이게 종이컵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무난무난, 뭐, 럭셔리 좋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분위기 잘 잡았죠? 이게 꽃이나 이런 뒤쪽에 있는 것도 다 좋은데, 저 뒤쪽에 있는 이 내려오는 두 개가 좀 더 수직으로 잘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이 적절한 장식의 수준이 여기 뒤쪽 벽에서도 같이 조금 더 따라오거나 테이블에서 약간만 더 따라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느낌으로 컵 포개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것들은 다 좋습니다. 네, 톤들도 잘 맞췄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 이게 그 이제 과제의 메인 컷인데 이게 제일 어색하죠. 그래서 이게 왜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느낌이 달라 보일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맞춰보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락앤롤, 네, 아이디어로 승부 보는, 음, 이런 캐릭터 컵이 있어도 되겠죠? 네, 네. 예, 골드를 쓰는데 그 골드가 화이트 베이지와 붙는 경우가 있고, 골드가 블랙과 붙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민트나 블루가 붙는 경우는 그 느낌이 좀 확연히 다르죠. 네, 톤은 전반적으로 잘 잡았고요. 요것도 예쁜데, 이제 여기가 약간 아쉽죠? 음, 네. 대충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찬찬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